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기만 한 크리스마스는 아니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네, 뭐 어쩌겠습니까? 웃어야죠. 어제 제가 생일이었는데 저희 친정 아빠가 생일 축하한다라고 카톡을 보내시면서, 은경이의 웃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잘 보고 있다. 역시, 웃는 낯에는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예. 맞는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제 얼굴에 침을 뱉지 않겠다는 그런 생일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아빠가 되게 표현이 직설적이세요. 되게 좋습니다. 네. 아빠 사랑해요. 네.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서요. 지금 무얼 모으고 있냐면 우리 매생이 클럽 친구들이 1년 동안 혹은 작년에도 괜찮고 그 작년도 괜찮은데요. 글을 쓰거나 읽은 책들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그것들을 모아서 정말 기념 영상 멋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완전 감동 그런 영상. 네, 그래서 아이가 쓴 글이 한 편이라도 있다면 못 써도 괜찮아요. 어른의 눈에서 보지 마세요. 한 편이라도 사진 찍어서 그 아이의 사진이 영상에 포함되고 그 영상이 우리 채널과 매생이 클럽 채널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이고요. 지금 막 신규 회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함께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동네 아는 엄마 없이 꿋꿋하게 교육 정보를 모아가고 있는 저의 고군분투기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다 외톨이가 됐느냐? 이사를 여러 번 다녔어요. 제가 전에 살던 지역에서는 그래도 오래 살았고 5년 넘게 6년 정도 살았고 또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서는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초등 입학 아이들 1-2년 정도 봐주면서는 계속 반대표를 했어요. 큰아이 반대표도 하고 작은아이 반대표도 하면서 제 동네 엄마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동네 그 아이들 뭐 축구팀, 생일 파티, 밥 모임 이런 거에 제가 빠지는 적이 없었고요. 막 애들 빼고 엄마들 맥주 모임인데 거기도 막 따라 나가서 앉아 있고 주최하고 그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엄마들과 지냈기 때문에 엄마들 모여 앉으면 뭐해요. 네, 동네에 이제 학원 정보 막 나누잖아요. 우리 애가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학원이 있더라, 이런 학원을 보낸다, 이런 학원 해봤는데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세 번의 이사 끝에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살게 되면서는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반 모임이 아예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기존에 초등 저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던 그 엄마들끼리 워낙 단단해서 제가 어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껴주지 않고 존재감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 되게 끼고 싶은데 어디 낄 데가 없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의 학원 정보와 그리고 아이들이 대략 어느 수준으로 공부하는지를 자기 주도적으로 알아내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전형적인 어설픈 엄마표로 꾸역꾸역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학원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학원만 의존하고 지내지 않다 보니까 늘 이런 엄마들 특징 아시죠? 보내지는 않으면서 가는 애들이 뭐 하는지 엄청 궁금하고 가는 애들보다 우리 애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늘 불안한 거. 저도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같은 학년 아이들이 가고 있는 그 진도와 수준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보내지는 않지만 언젠가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학원들의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더구나 저희 아이들은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특정 과목에 그런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네.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첫 번째 정보원은 뭐냐면 동네를 돌아다니는 노란 버스예요. 노란 버스 아시죠? 학원 버스. 네. 학원 버스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 뭐 어디 학교 운동장, 공원 안에 이런 데를 돌지 않고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시내를 다녀요. 그러니까 최대한 약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을 돌아다녀요. 그곳이 덜 지루하기도 하고요. 다니면서 좋은 거 버스 정류장이나 노란 버스들, 실제 버스 벽면에 그리고 이렇게 그 막 이렇게 길바닥에 학원 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원들의 위치와 이름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학원에서 무슨 그러니까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다. 영어인데 몇 학년에서 뭐 무슨 특강을 한다라고 홍보하려고 써붙여 놓은 걸 봐요. 보고는 궁금하거나
혹은 좀 내가 언젠가는 저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저 과목은 진짜 안 건드려 본 종목인데 하고 있네? 특강이네? 그럼 뭘까? 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운동을 하면서 바로 전화를 해요. 어, 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해버린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서 따른 부작용도 큽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뭐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다시 시간을 내서 물어봐야지, 전화를 해봐야지, 찾아가 봐야지라고 하면 대부분 다 놓쳐요.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고 워낙 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애도 둘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중으로 미뤄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방금 현수막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게 뭐 하는 과목인가요? 이게 몇 학년이 대상인가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하면서 이제 그 수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 전화를 끊을 때 그냥 끊으시면 안 되고 혹시 이런 수업들, 이 학원에서 일어나는 수업들 또 있으면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부탁을 남겨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 전화번호를 수집한 게 되죠. 그죠? 홍보용. 전화번호 수집했고, 실제로 이제 새로운 강의가 오픈이 되면 학원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문자 홍보잖아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문자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몇 학년한테 무슨 특강, 몇 학년한테 무슨 특강을 한다, 무슨 과목에 뭐 한다라고 써 있어요. 또 어떤 자세한 학원들은 이 과목명만 적는 게 아니라 특강 제목만 적는 게 아니라 1주차에 뭐 하고 2주차에 뭐 하고 몇 개월 과정이고 선생님은 누구시고 교재는 뭘 사용하고 라는 정보까지 그 문자 안에 들어 있고요. 또 정말 이제 좀 대규모의 오래된 학원들 있죠. 그런 학원들이 대치동 쪽에 많이 있는데 대치동 쪽에 있는 학원들의 특징, 온라인 설명회를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대치동이랑 가까이 살지 않아요. 되게 멀지는 않지만 막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만만한 거리는 아닌데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막 수원, 용인 이쪽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대치동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어머님들을 봤기 때문에 나도 고등학생이 된 아이가 정말 대치동에 어떤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랑 남편이랑 뭐 어떻게 해서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제 실어 나를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의 어떤 학원 정보들 그리고 수업의 정보들, 대치동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귀를 닫지 않으려고 최대한 열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학원 몇몇 군데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런 수업이 있군요 라고 이제 문의를 드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면 수업이 오픈이 되면 저한테도 연락을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홍보 문자를 보낼 때 무슨 온라인 설명회, 무슨 과목 뭐 겨울방학 특강 온라인 설명회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청을 해요. 시간이 맞으면. 내일도 과학 관련해서 설명이 있다고 하길래 또 하나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 내일 오전에 그거 듣고 앉아 있을 거거든요. 직접 찾아가는 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건. 근데 전화 상담, 온라인 설명회는 아무리 멀리 살고 아무리 바쁘고 직장을 다니고 외국에 살고 그리고 심지어 아프거나 엄마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나 내 동생이 이제 막 태어났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극성스럽게 정보를 찾아봐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정보를 갖고 있으면 제가 든든해서 아이를 후달기지 않아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저는 지금 머릿속에 아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정도까지 중요하다고 지금 중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과목들 지금 당장 만약에 아이가 엄마 이거 저 혼자 해봤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학원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당장 전화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수업을 할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전화해 볼 만한 학원 종류가 3개 정도는 있어요. 각 과목마다. 이거는 이제 부지런히 알아본 결과 발품을 판 거죠. 네, 운동이라는 명목하에 막 온 동네 바닥을 돌면서 이 3개는 다 같은 종류의 학원은 아니에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저 멀리 대치동에 있으나 무리해서라도 한번 시켜보고 싶은 그런 큰 학원 정말 좀 쟁쟁한 학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의 대형 학원 이름 하나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학원인데 좀 알차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미 통화를 마친 학원 이렇게 3종류
종류가 과목마다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름 저의 지식 폴더죠. 정보 폴더. 폴더 안에 이제 아이가 이제 그래서 결정을 한 게 이번 과학. 아이가 1학년 때 과학을 해봤더니 물리랑 화학이 어렵기도 하고 2학년 때 좀 걱정이 된다. 미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선행까지도 아니에요. 2학년 1학기 물리 화학을 1월 한 달 동안 일요일마다 5번 이렇게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 학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25만 원 저렴하죠? 네. 어쨌든 그곳에 가기로 했고 거기에 이제 그 학원의 정보를 비롯해서 거기가 아니라면 또 이제 또 어떤 학원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 학원, 내가 알고 있는 학원이라고 다 등록을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병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부단히 책을 읽으면서 저만의 교육관을 만들어가는 거. 이 교육관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나한테 턱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갖다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교육관을 가진 부모라 하더라도 모두 아이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가 다 다르니까. 아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도 다른 교육관을 가져요. 왜냐? 부모가 가진 환경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각자의 교육관은 아이 각자마다 하나씩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교육관이 완성됐느냐? 절대 완성되지 않죠. 아이가 커가면서 교육관이 계속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경험을 거치고 정보와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차츰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뭘 느꼈냐면요. 저는 아이 초등 때 정말 많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고 공부를 시킬까, 돈이 없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아이랑 막 치열하게 진짜 책 집어 던져가며 엄마표로 막 울며 불며 그렇게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많이 맞춰졌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는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애가 싫어한다라는 게 맞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공부법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해 보이지만 당장 급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만의 어떤 그런 교육, 공부에 대한 원칙인 거죠. 이게 이 자리에서 머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부단히 정보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교육관이 점점 더 또렷해지겠죠.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공유 드리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느냐? 저는 자녀 교육서만 보지 않아요. 자녀 교육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서만 보고 있으면 아이 공부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오직 공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아이가 눈치채는 순간 아이는 훅 달아나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읽는 책이 자기계발서와 다른 사람, 수필집을 정말 많이 읽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성공 비결이 궁금하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자녀교육서, 자기계발서, 수필집이 모여서 하나의 저만의 가치관이 되고 이 가치관이 교육관에 반영이 되고 그게 나의 말과 행동이 되고 그게 아이한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단히 저를 계속 깨어있게 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노력 중에 하나는 서점에 가잖아요.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아무리 작은 서점도 꼭 있는 코너가 뭐냐면 중고등학생 참고서 코너예요. 요게 장사가 제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서점을 가든 큰 서점을 가든 중고등학생 참고서 코너에는 제가 항상 들렸다가 와요. 그걸 보러 가지는 않죠. 제가 뭐 너무 재미 하나도 없고 어렵잖아요. 근데 다른 걸 보러 가거나 아이들 책을 사러 갔을 때 그 공간에 꼭 들려서 제 눈에 그 종류, 많은 종류, 어려워 보이는 고등학교 3학년 막 파이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국어 영역, 뭐 국어 중에서도 과목 되게 여러 가지죠. 그것들을 눈에 익히려고 노력해요. 그 표지들, 그 과목들. 그리고 안을 한 번씩 열어봐요. 자세히 보진 않아요. 막 눈이 팽팽 돌아가서.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지문, 이 정도 느낌의 문제를 고3이 되면 풀게 되겠구나. 영어 열어봐요. 고3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수능 파이널 문제들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문제집 회사는 요 정도가 있고 문제집 브랜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이런 과목 문제집도 풀지만 파이널이라고 하는 모의고사 문제집도 계속적으로 푸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 스스로 그냥
익숙해지려고 감을 익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좋은 점, 애들이 이제 뭐 책 고른 거 있으면 자꾸 엄마 찾아오잖아요. 엉뚱한 책 골라놓고 사달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들고 와서 애들이 제 옆에 서요. 그러면 엄마가 뭘 보고 있나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화법이라는 과목이 있어? 와, 뭐야? 하면서 그냥 그 과목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럼 애는 그냥 듣죠? 흘려 듣죠. 흘려 듣기에서 이제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영어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목들이 익숙해지고 제가 제 눈안에 그것들을 이제 언젠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파야 될 때를 대비해서 자꾸 노출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인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과목이라서요. 말씀드리고 싶고, 정보 모으세요. 불안하다 하지 마시고요. 지역 주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못 가지만 좋은 정보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학원 정보들, 수업 정보들 모으세요. 모아놓고 언제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 설명에 참석하세요. 틀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참석하고, 또 대치동에, 그리고 또 그런 좀 유수의 학원들이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수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들으면서 동시에 아무 수업이나 또 모든 수업이나 많은 수업을 아이한테 넣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계속 교육관을 다지세요. 그러는 동시에 멀리 보기 위해서 서점의 중고등학교 문제집 코너 꼭 한번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수요일 되시고요. 우리 또 정말 행복하고 아이들과 좋은 추억, 예쁜 추억 만드는 그런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